네, 안녕하세요. 구건석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오늘은 앞턱 윤곽 수술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앞턱 처짐이 있는데 이 앞턱 처짐과 마녀턱에 대한 차별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앞턱 윤곽 수술, 즉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 보형물을 앞턱에 넣어서 앞턱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앞턱 확대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턱 뼈를 잘라서 뼈의 높이, 돌출된 정도, 폭의 크기 등등의 그 앞턱의 길이, 높이, 폭을 원하는 모양으로 좁히거나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뼈를 이동하는 그런 수술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앞턱 윤곽 수술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흔히 뼈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이 연부 조직, 즉 근육이나 피부와 연관된 부작용 가운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턱 처짐입니다. 이 앞턱 처짐의 원인은 앞턱 뼈를 축소하면서 생기는 그런 뼈와 근육의 그 불균형, 앞턱 보형물을 넣었다가 빼면서 연부 조직이 이렇게 처지는 원인에 의해서 앞턱 처짐이 나타납니다. 앞턱 처짐의 해부학적인 기전으로는 첫 번째, 앞턱 근육 기시부의 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뼈고요. 이게 근육이죠. 뼈와 근육을 입안에서 절개를 해서 뼈를 근육과 분리를 시키죠. 그래서 근육이 이 잇몸뼈에 붙어 있는 곳이 기시부, 시작 부위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서는 이 턱 끝에 있는 피부 쪽으로 근육이 붙은데 끝점이 이 점입니다. 종지부라고 하는데요. 기시부에서 절개를 해서 근육을 뼈에서 분리시킨데 그 후에 뼈를 수술한 다음에 다시 봉합할 때 이 앞턱 근육의 그 기시부가 제자리에 딱 달라붙지 않고 밑으로 처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앞턱 근육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턱 실리콘을 넣었다가 뺀 경우에는 실리콘으로 인해서 근육이 늘어나 있는 상태였죠. 근데 실리콘을 빼면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턱 근육과 입술이 밑으로 처지는 그런 현상. 또 실리콘을 빼게 되면 실리콘 싸고 있었던 피막이 근육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막이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턱 근육이 이렇게 뭉치고 단단하게 됩니다. 입을 다물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런 메커니즘으로 앞턱 처짐이 나타납니다. 한편 마녀턱이라고 하는 위치치는 이 턱끝이 처져서 이중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개 할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턱끝이 이렇게 처져서 이중턱이 나오죠. 이런 모습을 총괄적으로 말하는데 앞턱 윤곽 수술 후에 나타나는 앞턱 처짐과 모양이 비슷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마녀턱은 안면 윤곽 수술로 인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턱끝이 처지면서 이중턱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흔히 마녀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녀턱은 발생 원인과 그 기전이 앞턱 처짐, 즉 토틱 침과는 다소 다른데요. 따라서 그 수술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턱끝 처짐의 해부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앞턱 수술을 할 때에는 입안에서 잇몸 근처, 잇몸과 입술 사이에 도랑이 있죠. 그 도랑에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도랑보다 그 1cm 상방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도랑에서 1cm 상방에서 절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지나가는 이것이 이제 앞턱 근육인데요. 이 앞턱 근육을 이 뼈에 좀 남겨놓은 상태로 뼈와 분리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이 뼈 수술이 다 끝나서 상처를 봉합할 때 앞턱 근육을 남겨진 이 근육과 봉합을 해줘야 이게 떨어지지 않고 연결될 수 있죠. 또한 박리를 할 때 턱끝 뒤쪽까지 광범위하게 박리를 하게 되면 근육이 뼈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쉽게 처지게 되고 제자리를 찾아서 위로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 무게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박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박리를 한 다음에 특히 이 뼈를 뒤로 이렇게 후퇴절골을 하게 되면 이 뼈와 근육 사이에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죠. 이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게 됨으로써 근육이 제자리에 가서 밀착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므로 밑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입안 절개 부위의 점막층 아래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뻣뻣하고 조이고 단단하죠. 또한 이렇게 근육이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면 입술도 같이 따라서 처지게 되죠. 여기 있던 입술 끝점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랑도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턱 처짐이 생긴 분들은
입술이 뚝 떨어져서 아랫이빨이 다 보이게 되고 또 입안 또랑을 보면 좀 밑으로 깊이 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앞턱 근육이 아래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뭉치게 되죠. 여기에 두툼하게 뭉치게 되고 움직일 때마다 자갈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근육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 턱끝 밑으로까지 이렇게 처지게 돼서 이중턱이 나타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앞턱 윤곽 수술을 하면서 앞턱 처짐을 예방을 하기 위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첫째, 이 도랑에서부터 1cm 상방에 절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점막 아래쪽에 일정 부분 뼈에 붙어있는 스텀프, 근육 끝점을 좀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피부 쪽에 붙어있는 앞턱 근육을 뼈에 붙어있는 근육과 같이 봉합해서 이게 처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해야 된다. 세 번째로 이 앞턱뼈를 지나치게 많이 전진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후퇴하면 전진한 경우에는 이 근육이 텐션,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서 위로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들죠. 너무 뒤로 빠지게 되면 그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헐렁헐렁해서 근육이 또 처지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앞턱 처짐은 어떤 경우에 잘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제 입안 절개를 해서 앞턱 윤곽 성형을 할 때 나타나는데 길고 돌출된 앞턱뼈, 즉 예를 들면 이제 흔히 주걱턱이라고 말하는데 주걱턱 같이 길고 튀어나온 뼈를 줄이고 뒤로 밀어 넣을 때 이 뼈와 근육 사이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근육이 잘 떨어지기 쉽죠. 그 다음에 근육을 넓게 박리한 후에 앞턱뼈를 이렇게 갈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라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갈아내는 경우, 즉 갈아낼 때는 박리를 넓게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는 역시 근육이 잘 떨어지죠. 또한 실리콘 보형물을 넣었다 뺀 경우, 그 외에 반복된 앞턱 윤곽 성형을 할 때, 예를 들면 뼈를 수술하고 또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핀을 제거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인공뼈를 넣었다가 빼고 이런 반복된 수술을 했을 때 이런 네 가지가 앞턱 처짐이 잘 생기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